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입니다. 벌써 1월이 훌딱 지나가고 2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2월 첫째 주 IT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된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평가기관 DX5마크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DX5마크는 갤럭시 S24 울트라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가독성, 색상, 비디오, 모션, 터치, 아티팩트 등 6개의 항목에 걸쳐 진행된 테스트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는 총점 155점을 획득해 154점을 기록한 픽셀 A 시리즈를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DX5마크는 2600 니트 최대 밝기 지원으로 햇빛 아래에서도 우수한 가독성, 코닝 고릴라 아머 탑재로 화면 반사 개선, 대부분의 조명 환경에서 정확한 색상 렌더링, 모든 유형의 비디오 또는 비디오 게임에서 프레임 불일치 문제를 탁월하게 관리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비디오 성능에서 지나치게 높은 밝기 수준, 실내 조명 환경의 밝기 및 디테일 부족, 무의식적인 터치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은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갤럭시 S24 울트라에 탑재된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는 88.9% 화면대 본체 비율, 1440, 3120 픽셀 해상도, 505 ppi 밀도, 19.5:9 종횡비, 1에서 120Hz 적응형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디스플레이 및 카메라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색상이 바랜다는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으며 카메라는 5천 화소 촬영 시 노출값이 과대하게 높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해당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현재 보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비비드 색상 프로필의 토글 작동 문제 수정, 카메라는 값 조정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관해 삼성전자는 현재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삼성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차기 갤럭시 Z 플립 6 배터리 수명이 이전 모델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덜란드 매체 갤럭시 클럽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6에는 전격 용량이 각각 1097mAh, 2790mAh인 듀얼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총 전격 용량은 3887mAh이며 일반 용량은 4000mAh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고로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5에는 일반 용량 3000mAh 배터리가 탑재된 바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는 배터리 수명 외에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도 커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디스플레이 조사업체 DSCC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6에는 3.9인치에 가까운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작년 갤럭시 Z 플립 5에 플렉스 윈도우로 불리는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후속 제품은 이보다 0.5인치가 더 커지면서 사용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삼성은 이르면 7월 하반기 갤럭시 언팩을 열고 갤럭시 Z 플립 6, 갤럭시 Z 폴드 6 등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스타트업 나띵의 1세대 투명 스마트폰 나띵폰 1이 안드로이드 14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로이드 14 업데이트가 적용된 나띵폰 1은 홈스크린 및 잠근 화면 사용자 정의 페이지가 재설계되었으며 장치의 오디오와 동기화할 때 전반적인 글라이프 조명 재생 효과도 향상되었습니다. 또 세 손가락 스와이프 동작으로 빠르게 스크린샷을 캡처할 수 있으며 시스템 안정성이 향상되고 배터리 수명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타 다양한 기능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업데이트는 설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이동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커뮤니티 사이트에 퀄컴과 미디어텍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긱벤치 6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한 스크린샷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긱벤치 6 테스트에서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은 싱글코어
디멘시티 9400 칩은 멀티코어 성능에 강점을 보였습니다. 점수를 보면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은 싱글코어 2845점, 멀티코어 1628점을 기록했으며 디멘시티 9400 칩은 싱글코어 2776점, 멀티코어 11739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는 디멘시티 9400 칩이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보다 CPU 점수는 12%, GPU 점수는 7%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두 칩 모두 엔지니어링 샘플로 추정되는 만큼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은 ARM 대신 자체 개발한 커스텀 오라이온 CPU 코어가 최초 탑재됩니다. 웨이보에서 활동하는 팁스터 디지털 챗 스테이션은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의 프라임 코어가 4.0GHz 클럭에서 실행될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애플 A17 프로의 3.78GHz 클럭보다 더 높습니다. 한편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은 올가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샤오미 차기 플래그십 샤오미 15 시리즈의 최초 탑재가 예상되고, 내년 초 출시될 삼성의 차기 갤럭시 S25 시리즈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유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매체 유나이티드 뉴스 네트워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TSMC에 맡겨왔던 AI 프로세서 생산을 인텔에도 의뢰했고, 물량은 월 5,000개라고 합니다. 5,000개의 웨이퍼는 엔비디아 H100 기준으로 30만 개에 해당되며, 이 계약이 공식화될 경우 그간 문제로 지적되던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단 인텔이 유치한 엔비디아 GPU 생산은 웨이퍼에서 칩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제품화에 필요한 패키징 부분이며,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TSMC 코어스를 대신해 인텔의 포베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TSMC 코어스와 인텔의 포베로스는 전혀 다른 기술이지만 엔비디아의 기술 검증과 설계 수정만 있으면 제품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외신들의 설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 하반기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윈도우 11 버전 24H2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이 MS 런 웹사이트에 이넘 디바이스 드라이버스 함수에 대해 설명하는 지원 페이지에서 발견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원 페이지에서 윈도우 11 버전 24H2부터 이넘 디바이스 드라이버스에서 유효한 이미지 베이스 값을 반환하려면 C디버그 프리빌리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외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 1월 29일 이넘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용을 게시한 만큼 24H2 언급이 오타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윈도우 11 버전 24H2는 AMD, 인텔, 퀄컴의 최신 프로세서에 포함된 신경 처리 장치, 즉 NPU 및 전용 하드웨어 기반의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는 AI에 초점을 맞춘 업데이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르면 이달 중 모멘트 5 업데이트를 선택적 업데이트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2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언제 제공될까요? 2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세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